흑인의 피가 흐르다 보니까 힙합이에요. 약간 힙합이죠. 인생 힙합입니다. 힙합, 우스글. 안녕하십니까. 원하는 것을 인터뷰하는 원톱입니다. 오늘은 역대급으로 제일 많은 게스트분들이 오게 됐습니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Hey, what up, man? What up? What up? What up? What up? 저는 호주, 중국, 미국, 영국에서 유학한 최원재라고 합니다. 저도 약간 이런 거 워업 이런 거 해야 되나요? 이런 거 막 해야 되나요? 각자 자기 스타일로. 안녕하세요.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한 4년 정도 유학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대학을 오게 된 김성경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10년 정도 유학을 했던 우승진이라고 합니다. 大家好,我是从中国 유학이라는 컨텐츠 때문에 지금 모이게 된 그런 게스트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궁금했던 게 유학을 어떤 계기를 통해서 가셨는지가 궁금해요. 어떤 계기 때문에 가셨어요? 저는 보내줬죠. 부모님께서. 보내줬는데 그때 한창 10대 때 헛바람이 불어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이제 아빠 나 연예인 하고 싶어 딱 이렇게 말했는데 아빠가 너는 연예인이요? 네, 약간 강제적으로 보내줬습니다. 강제적으로. 승진 씨는 어떠셨어요? 네, 저도 이제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님이 그쪽으로 이제 사업을 옮기게 되셔서 공장이 다 중국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저도 이제 9살 때 눈 떠보니까 갑자기 중국이라는 세상이 제 앞에 펼쳐졌었어가지고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유학을 했는데 그때 이제 영어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부모님이 조금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냥 컨텐츠로만 보시는 분들은 뭐 쟤네도 그러면 또 금수저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고 뭐 맞을 수도 있고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생활비가 좀 들어갔는지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사실 많으실 것 같아요. 중국이 이제 많이 엄청 발전을 맞아. 하면서 물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한국보다는 훨씬 더 그쵸. 저렴하게 생활을 하실 수 있고 택시를 예를 들자면은 기본 운임 비용이 제가 있었을 때 제가 이제 17년도까지 있었는데 그게 중국 돈으로 9원이 기본 요금이었어요. 9원 정도면 이제 한국 돈으로 2,000원도 안 되는 그쵸. 한 1,700원 그 정도가 이제 기본 요금이었었어가지고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싸고 이제 생활비적으로 이제 미국이나 이제 말레이시아 이런 데보다는 확실히 좀 더 싸서 금전적으로는 접근성이 좀 더 괜찮은 나라인 것 같아요. 중국에 대한 그런 메리트는 진짜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가성비. 조금 동의를 하지 않는 게 가성비하면 또 말레이시아가 아닌가. 왜냐 이제 제가 살던 집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아파트였어요. 아파트인데 방이 3개 있고 화장실을 2개 있고 정말 한 가족이 잘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월세가 한 1,000링깃 정도 되는데 1,000링깃이면 한화로 40만 원이 좀 안 돼요. 뭐 교통비는 말할 것도 없고 물가도 말할 것도 없고 가성비 정도 되겠죠. 가성비라고 말하기는 또 좀 그런 게 이제 또 주는 돈에 비해서 생활하는 그 퀄리티가 그럼 어떠세요? 지금 약간 다들 약간 나는 내가 더 경제적이다, 내가 더 재밌는데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원재님은 어떻게 보면은 꼴등이죠. 그렇죠. 어떻게 미국, 네. 영국 물가 난리 났거든요 지금. 호주 뭐 말할 것도 없는데 어떠세요? 일단은 부모님한테 죄송합니다. 이제 유학을 하면서 이제 뭐 성인이 되든 아니면 되든 이 쓰는 돈은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호주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나는 게 또 이제 저는 홈스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200불 정도가 들었어요. 네. 근데 호주가 그때 제가 갔을 당시 그 1달러에 700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200불씩이 들었고 또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20불씩 저한테 용돈을 주셨어요. 이제 그 이외로 뭐 이제 학비나 또 학교를 어디를 갈 거냐도 그쵸. 또 그게 가격이 천차만별일 거고 또 미국도 사실 돈이 많이 들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워싱턴 DC에 있었는데 워싱턴 DC 수도에 있었네요. 진짜. 수도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뉴욕이 수도가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각자 좋은 점과 좀
약간 아쉬운 점들에 대해서 좀 얘기했는데 본격적으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좀 간략하게 얘기해보는 것들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이 지금 막 유학을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 또는 유학 생활을 지금 막 시작을 하셔서 적응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각각의 나라에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중국의 일단 장점부터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금전적인 거를 떠나서 일단 진입 장벽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거리적으로 너무 가까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하고 급한 일이 생겼을 때 한국으로 들어오기도 용이하고 그리고 이제 그쪽에 이제 한국인이 엄청 많아서 좀 적응을 하시는데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중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 하면은 막연하게 그 수많은 드라마, 연예인 같은 거를 생각을 해서 한국인을 좀 좋아하는 경향이 적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인 친구를 두는 것을 좋아하는 중국 분들도 많고 한국인이다 하면 친해지고 싶어 하시고 또 이제 친절하게 해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고 또 중국 사람들이 정이 진짜로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을 이제 약간 냄비로 비유를 하자면 중국을 이제 가마솥으로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궈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한 번 달궈지고 나면은 절대로 그 우정이나 그런 게 식지 않는다고. 단점으로 뽑자면은 중국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80년대 한국이라고 생각하시면은 편할 것 같은 게 시민의식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뒤떨어지는 부분이 적지 않아 있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그거 시민의식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게 좀 개발이 좀 덜 된 지역을 가보시면은 일단 중국 아이들이 입는 옷을 보면은 앞뒤가 뚫려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쌀 수 있게. 그래서 제가 가장 심한 거는 엘리베이터에 똥이 있는 걸 봤어요. 엘리베이터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근데 이게 막 그렇게 막 막연하게 다 퍼져 있다는 건 아니고 그쵸. 어떤데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 그쵸.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두 번째 단점으로는 저는 이제 중국이 약간 정치적으로 엄청 민감한 나라 이게 좀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은 일본이랑 싸웠을 때 미니스톱에 돌을 던지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미니스톱 매장에 피해가 많았던 거를 제가 듣기도 했었어서 정치적으로 좀 민감한 나라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요약을 하자면은 지금 이런 시민의식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80년대보다 지금 굉장히 진일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랑 승진 씨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그 반대적으로 이제 시민의식이 성장하다 보니까 조금 더 사회에 바라보는 시선들이 높아지면서 이런 정치 문제 같은 부분들도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좋은 요약이었습니다. 장점이요? 장점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성비가 좋고요. 싸요, 싸고 그리고 이제 승진 씨가 말한 것처럼 한국을 좀 좋아해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고 아무래도 동남아 국가이고 개발도상국이잖아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약간 한국인 어디서 왔어? 나 한국에서 왔어. 그럼 진짜 기본적으로 한국 여자, 한국 남자가 가면 되게 좀 인기가 많아요. 맞아요. 좀 기본적으로 한국 애들은 좀 괜찮게 생겼다 이런 생각도 있고 그냥 뭐 열대과일 많이 먹을 수 있고 싼 가격에 그쵸. 그런 거. 그리고 단점은 이거 진짜 할 말 많은데 좀 간추려서 하겠습니다. 단점은 일단 첫째 교통이 안 좋다. 둘째 위생이 안 좋다. 세 번째 아직도 왕이 정치를 하는 나라이고 맞아요. 그리고 다음 거기도 시민의식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다음 또 느려. 맞아. 사람들이 다 느려. 약간 한국 감성이랑은 좀 맞지가 않는 게 우리는 빨리빨리 하고 빨리 그냥 우리는 해볼까? 이런 느낌. 운전도 한번 초록불 바뀌다가 빵! 와! 이렇게 가는데 거기는 바뀌었군. 가볼까? 드륵? 슥? 이렇게 하는. 보통 더운 나라 이제 들은 그쵸. 조금 느리더라고요. 느리죠. 네.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거는 더워요. 더워. 1월이네? 덥다. 8월이네? 덥다. 10월이네? 덥다. 3월이네? 덥다. 이거 진짜 힘들어요. 이거 진짜로. 되게 사계절이 되게 좋다는 거를 느끼고 싶다면 동남아로 가세요. 좋은 팁인데요, 이거. 그럼요. 네. 네. 그럼 원주 씨는 어떠셨어요? 장점과 단점. 일단은 되게 문화 충격을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호주에 이제 어렸을 때 처음 갔는데
사실 그때 제가 중학교일 때만 해도 정말 선생님이 하늘이잖아요. 그쵸. 말하는 게 법이잖아요. 맞죠. 근데 호주에 딱 간 다음에 이 같은 친구들이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말대꾸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틀렸어. 근데 그때 선생님도 거기서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그게 너가 맞을 수가 있어. 이제 거기서 이제 굉장히 문화 충격을 정말 크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그때까지 믿고 있었던 게 있었고 그쵸. 그게 완전히 뒤바뀌는 거니까 그쵸.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나도 한번 되돌아볼까? 아니 그냥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라는 게 진리가 아닐 수가 있구나라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정말 뭐 어떻게 보면 뭐 그런 많은 뭐 창의성이나 막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온 것 같고요. 또 생각도 더 깊게 하게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단점이 어떤 거예요? 단점은 이제 있을 수 있는 게 뭐 어린 시절에 혹시 유학을 가신다면 이게 사춘기나 이런 거를 이제 혼자 겪어야 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원터뷰를 보시는 뭐 부모님들이나 이제 생각하실 때 그런 것도 감안을 하실 수 있으면. 그쵸. 왜냐면 저도 사춘기가 뭐 이렇게 유학을 하던 시절에 왔었고, 그래서 이제 뭐 정말 뭐 안 좋은 뭐 경험도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았고. 그쵸. 환경 자체가 되게 네. 프리하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또 다르게 보면 나 혼자 살 수 있는 자립심. 자립심도 키우는데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역시 모든 일은 약간 좀 일장일단이라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조금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물론 정석적으로 유학을 가면 다 경험을 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각자 갖고 있는 케바케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조금씩은 달라지긴 하겠지만 좀 더 이 인터뷰를 보시는 분들이 이 인터뷰를 통해서 좀 장점적인 부분들을 많이 가져가실 수 있게끔 도움이 되는 그런 콘텐츠가 됐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